자, 1132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 1132번은 지금 1차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다 갖출 때 a, b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a, b 값을 구한다는 건 지금 이런 문제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거다. 근데 연립방정식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뭐다? 2,3일 때 a, b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을 연립방정식 때 풀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게 곧 이 1차 함수들의 뭐가 된다는 거야? 교점이자 방정식의 측면에서 보면 공통인 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2,3이 이 연립방정식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2, y 대신에 3을 넣어주면 뭐 끝나는 문제지. 2 더하기 3y가 3y가 아니지. y 대신 3을 넣어야 되니까 3a가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러니까 a가 2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식에다가 x가 2, 2b, y가 3. 잘못했네, 그지? 3,2잖아, 그지? 근데 2,3이라고 했잖아, 그치? 잘못했네. 아직 선생님이 잠이 잘 뺐나봐. 자, 해가 3,2지, 3,2, x가 3, y가 2, 3,2가 이 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되는 거야. 선생님 교통 찾았어요. 아, 그래? 편한 걸로 쓰고. 자, 그럼 다시 x에다 3을 집어넣고 x에게 3, y에 2 넣으면 2a가 마이너스 1. 그럼 2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x에다 3 넣으면 3b, y에다 2 넣으면 2, 얘가 11이 돼야 되니까 3b가 9, 그래서 b가 3. a, b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쉽잖아. 쉬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결국은 방정식과 함수가 어떻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같은 거라는 거야.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저는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는 잘 못해요. 저는 함수는 잘하는데 방정식은 잘 못해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방정식을 잘하면 함수 잘해야 되고 함수를 잘하면 방정식도 잘해야 돼. 왜냐면 둘이 얽히고 설킨 한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힘이 곧 수학을 잘하는 힘이 되니까 너희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방정식은 방정식, 함수는 함수, 수학이 마치 모든 단원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난 1단원은 잘해, 2단원은 잘 못해.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수학이라는 건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뻗어나온 줄기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고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36번가 두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대.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뭘 알려준 거야? 일단 얘랑 평행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뭘 알려준 거라고? 기울기가 같다. 평행 나오면 기울기가 같다. 얘를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면 기울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으니까 함수꼴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y는 마이너스 x는 분명히 이제 뒤에 이 y 절편만 찾으면 되는데
이 절편을 찾는 힌트는 뭐다? 두 2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의 해가 이 직선을 지나가는 한 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거 연립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끝. 그러면 자, 이제 봐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앞에가 2x 플러스 y니까 앞에다가 1을 곱하자 아예. 그러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27의 14는 0.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2y, 2y 똑같으니까 빼줘. 지워지고 지워지고 x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가 0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x가 5가 되고 y는 x가 5면 10이니까 3 마이너스 3 맞습니까? 5, 20,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기울기만 알고 뒤에 y절편을 뭐 b라고 둔다면 이 모르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야 된다면 5,3을 5,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집어넣어 주면 그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돼야 되니까 b가 얼마? 2.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 최종 형태는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될 거야. 지금부터 하는 함수 문제들은 다 이런 걸 해석하는 거야. 아, 교점이 뭐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뭐 한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찾고 대입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1차 함수 때문에 뭐만 알면 돼?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은 모든 형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함수 문제들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풀어야겠네요. 그렇지. 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 함수의 원래 모양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그 함수 모양에서 파생되는 어떤 것들을 정보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들의 문제가 대부분이겠지.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조금 이제 너희들 이제 영리한 아이들은 함수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운 게 1차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 모양이 y는 ax 플러스 b 여기가 1차식이 그래서 총 모양으로 보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라는 걸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fx 자리에 1차식이 오는 게 1차 함수란 말이야. fx 모양이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야. 그치? 간단하잖아. 그래서 얘를 해석할 정보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지 않아. 기울기 y절편 모르는 미수와 고작 2개. 그래서 얘네만 해석하면 얘네가 그리고 그래프도 이제 이런 좋은 그래프는 없어. 이제 대부분 이제는 다 꺾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주 좋은 직선 딱 바라보기 좋은 편안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1차 함수에서 끝이란 말이야. 2차부터는 이제 곡선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 자체로 해석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 오는 이 fx에서 오는 이 부분의 함수들이 식들이 2차식, 3차식 뒤에 가면 뭐 유리식, 무리식, 뭐 삼각 함수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필요한 정보들도 많아지고 필요한 정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섞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너희들 뭐 쫄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잘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갈 거란 말이야.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막 두 개만 알던 식에서 막 네 개, 다섯 개 알아야 되는 식으로 가진 않잖아. 우리가 두 개 알아야 됐던 식에서 세 개 알고, 세 개 알아야 되는 식에서 네 개 알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중2, 중3, 고1 과정, 고2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 나도 모르게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이런 것까지 내가 하게 되는 상황을 이루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잘해 놓으면 수학을 공부하는 그 순간까지 쭉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못해놓으면 지금 이렇게 제일 간단한 식일 때 함수를 이해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미수가 3개, 4개가 되는 정보가 더 많아지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못하면 함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 수포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제대로 안 해놔. 그럼 그 이차함수의 꼴은 어떻게 됩니까? 꼴은 2차 함수는 여기 2차 함수는 중3 때 이제 배운 중3 과정을 배우는데 당연히 2차 함수 꼴은 여기 fx 이 자리에 2차식이 와야겠지.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이요. 그럼 잘 봐봐. 얘는 모르는 미수가 2개였잖아. 네. 얘는 이제 세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얘는 또 그래프도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야. 이제 곡선이 나와. 그러면 정보가 이제 직선이 될 때랑은 원하는 정보가 달라지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함수가 나올 때마다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그 그래프에서 원하는 해석해야 되는 정보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해놔야 이제 고2, 고1 가면은 이런 게 수시로 밥 먹듯이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1차 함수 나오고 3차 함수 나오고 둘이 같이 만난다. 그러면 곡선 그리고 직선 그리고 만나는 교점도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부분에서 충실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나중에 그걸 합쳤을 때 빛을 발하겠지. 그지? 예, 그럼 나중에는 함수 도형 부분 그래프는 직선하고 곡선이 막 섞인 혼돈의 도단이라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막 얘가 지나가고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널기를 구하고 뭐 이널기 구하고 그다음 뭐 갑자기 원도 섞여 있고 접선이 지나가고 우함수하고 1차함수 합쳐놓은 것 같은 거죠. 요거는 우함수랑 1차 우함수가 아니라 이건 기함수. 기함수. 요즘에는 우함수 기함수란 말을 잘 안 써.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그러니까 뭐 한문이 있어서 그런지 뭐 어느 순간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선생님의 선생님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우리 x의 세제곱이라고 그러잖아. 그 발음 표현이거든, 수학적 용어로. 근데 이제 옛날에 수학을 했던 사람들, 선생님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트리플 X. 한문을 써서 승이라고 해, 승. x의 3승. 3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8승, 오를 승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3승, 뭐 5승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운 선생님 세대는 3승, 4승 뭐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해.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근데 교육과정상 승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고 제곱이라는 말을 쓰라고 하니까 선생님을 할 때 발음 표현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승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세제곱, 네제곱을 쓰다 보니까 근데 제곱, 세제곱, 네제곱 말하는 것보다 3승, 4승 말하는 게 편하긴 하지. 근데 아무튼 어렸어. 근데 지금도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3승, 4승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이런 승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x축, y축이 있는데 이 y축에 뭐 대칭인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인 함수를 보고 우리는 선생님의 선생님 시절에는 우함수라고 많이 불렀어요. 우함수.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는 우함수라는 표현은 절대 안 나와. 다 y축 대칭인 함수. 아왜 굳이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라고 우함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도 우함수 기함수를 가르칠 때 안 썼지.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쓰기 시작하면은 안 되니까 애들 다 따랐을 거 아니야. 근데 뭐 강의 같은 거 하는 거 사람들 들어보면 지금도 우함수 기함수 그냥 쓰는 사람이 많아.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면 돼. y축 대칭인 함수야. 근데 이제 뭐 1차 함수처럼 원점 대칭인 함수들도 있잖아. 얘를 보고 기함수 기함수 이걸 x축 아니고 원점 대칭인 함수.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 뭐 그래서 뭐 섞어 쓰는데 지금도 뭐 강의 뭐 학원 선생님들 그렇고 인강 강사들 뭐 일타 강사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씁니다. 우함수 기함수. 사인 탄젠트는 아직 쓰죠. 그거는 뭐 정식 용어니까 무조건 쓰고. 근데 뭐 이런 분들 왜 그러면 y축 대칭이랑 x축 대칭인 함수를 안 찾고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인 걸 찾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수들 우리가 배운 함수들의 모양을 잘 보면 대부분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인 함수들이 많아. 그래서 걔네 둘을 갈라놓은 거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1차 함수잖아. 얘는 이게 2차 함수거든. 예. 1차, 3차, 5차 같은 홀수차 함들은 다 기함수야. 2차, 4차, 6차 같은 짝수 함수들은 다 우함수야. 홀수 짝수로 다 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고2 때 배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들이 있는데 그 삼각 함수들도 사인, 코사인은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는 기함수고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야.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는 웬만한 함수들은 이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로 양분할 수가 있어. 뭐 아닌 함수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이제 고등 수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무튼 잠깐 새끼를 갖고 자 두 1차 방식 ax 더하기 u y 마이너스 2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다. 우리 잠깐 정리해볼까? 두 직선은 위치 관계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세 가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 아니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그렇지.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직선과 y는 cx 플러스 d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기울기가 같아서는 절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살짝이라도 꺾여야 어디 가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기울기 부분을 담당하는 x의 개수 a와 c가 절대 같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건 똑같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과 y는 cx 플러스 d라는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결국 얘네 둘이 뭐 기울기가 같아가지고 나란히 가니까 절대 안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부분의 A와 C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B와 T는 무조건 줘야 Y 절편이 달라야 떨어지겠지. 그래서 안 만나게 되니까 얘네 둘은 B와 D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일치한다는 건 뭐야? 일치한다는 건 Y는 AX 플러스 B랑 Y는 CX 플러스 D라고 두 개의 직선을 따로 썼지만 알고 보면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B도 D랑 같아서 완전히 합쳐져서 얘네 둘이 사실 하나다라고 생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요 3번 상황이라는 거지. 매 순간 만나니까 매 순간이 다 교점인 거야. 그럼 무수히 많을 때니까 결국은 얘가 같아야 돼. 요렇게 보면 힘드니까 얘를 y는 바꿔서 a, b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통일시켜 그리고 나머지 숫자도 똑같아지면 되겠지. 왜냐면 두 개는 서로 같은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편한 쪽으로 가면 돼. 첫 번째 자 쟤를 배열시키는 게 귀찮아. 귀찮아. 근데 x의 개수는 a니까 모르잖아. 쟤를 통일시킬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상수항 봤더니 마이너스랑 b야. 쟤도 통일시킬 수는 없어. 근데 y의 개수를 봤더니 6이랑 3이야. 첫 번째 식은 ax 플러스 6y 마이너스 2는 0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식의 3y를 뭐로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6y 그러니까 2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2x 플러스 6y 플러스 2b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완전히 일치해야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a는 2고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나는 싫다 하면 제가 익숙한 우리 방법으로 함수 모양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거야. 첫 번째는 6y가 넘기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6분의 a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3y니까 3y만 남기고 넘겨주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b 여기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겠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뭘 비교한다?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 절편이 같아야 되고 그럼 6분의 a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가 2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b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요렇게 구해도 된다. 선생님들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시고 함수 배웠으니까 아니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해. 지금 교직원 선생님들 왜냐면 이렇게 풀면 답은 빨리 찾지. 근데 기울기와 y 절편이 같아야 한다는 어떤 원리를 파악하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 뭔가 설명을 근데 얘는 왜 얘네들이 일치하냐? 기울기와 y 절편이 완전히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요 꼴이 더 적합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겠지만 그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풀 거야. 왜냐면 이것도 한번 넘겨야 되니까 설명할 때는 좋지. 설명할 거리가 생기고. 근데 이것도 나름의 설명할 게 있어. 왜냐면 결국은 일치해야 된다는 건데 일치한다는 건 나와 있는 두 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음을 맞춰주는 거니까 기울기 y 절편의 측면에서는 함수꼴이 좋지만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 상태 그대로 개수를 맞춰주는 작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본 거야. 역시 한국인은 빨리 푸는 걸. 아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리고 빨리 푸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오히려 좋은 거지. 수학 공부하는 빨리 풀어야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거잖아. 시험이 이제 너희들 이제 뭐 주구장창 아직은 너희들이 1학기만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매 학기 2번 중간 기말 볼 거고 맞지? 고등학교 가면은 중간 사이사이 모의고사도 봐야 돼. 그러면 중간 기말고사는 보통 한 23문제에서 보통 한 25문제 요 정도 선에서 보통 나오거든. 50분 수업이 50분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 25문제라고 치자. 이렇게 한 5문제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뭐 25문제를 뭐 너희가 뭐 과학고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문제로 25문제를 내면 양심 없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수업 점수가 워낙 너무 낮아지는 데다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을 가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얼마나 누가 더 잘 찍냐로 성적이 갈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시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모든 시험은 수능도 그래. 난이도가 하부터 극상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문제 배치도 보통 쉬운 문제를 앞에, 어려운 문제를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야. 아니 사이사이에 함정 같은 애들이 끼어 있을 수 있지만 2학년 쌤 중에 매우 살벌하게 내는 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 S중학교에. 그런 잘 만나면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 시험이 어려워서 오는 장점, 시험이 어려워서 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을 잘하면 시험 문제가 무조건 어려움이 좋지. 왜냐면 쉬우면 조금만 공부한 애들도 잘 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얘들보다 이만큼 잘하는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문제도 없이 이만큼만 발휘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두 개 실수했어. 그러면 나보다 수학적인 실력도 낮고 노력도 덜한 애들이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수도 실력이지만 그래서 수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게 그렇지. 그럼 다 너희들은 밑으로 꺼져. 내가 못하 이렇게 가면 쉬우니까. 근데 또 시험이 또 너무 어려우면 이게 나도 못 풀 수도 있잖아. 스스로도 못 풀면 이게 뒤죽박죽 찍기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안 좋고. 근데 또 그러니까 그 난이도 맞추는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항상 고민하고 항상 힘들어하는 거야. 그 가끔 뉴스에 그 수능 출제위원장들 대표가 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난이도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사고도 대국민 사고도 하잖아. 그만큼 난이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영어가 절대평가거든 수능은. 영어는 절대평가. 영어만 절대평가야. 영어만. 아니 그 뭐 한국사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목 중에서 그 절대평가는 영어만 해. 영어만. 왜냐면 이제 영어가 옛날에 이제 똑같이 상대평가를 했더니 너무 등급 나오는 게 힘든 거야. 그 영어라는 게 영어 잘하고 영어 뭐 외국 살다 오고 막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걔네들 이미 다 고인물처럼 앞에 1등급을 차지해버리니까. 근데 영어를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겠지. 우리 한국 사는데 뭐 대충 원서 읽고 뭐 공부하고 약간의 대화할 정도면은 사실 대학 그거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자격증을 하자. 그래서 약간 그 1등급 나오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1등급이라고 하면 그 선이 약간 한 6% 7% 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 시험 정도의 기능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1등급이 그 상대 평가로 해서 4% 안에 드는 거보다 더 조금 나왔단 말이야. 2점 몇 프로인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사과 왜냐면 그것 때문에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대학교를 갈 때 수능 등급이 3개를 합쳐가지고 5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딸린 전형들이 있어. 근데 갑자기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그러면 나는 수학 2, 뭐 영어 1로 그걸 맞췄어야지 했는데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막 우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사과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 조절하는 게 힘든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 왔지? 아무튼 중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아. 막 골머리 썩고 빨리 푸는 거. 그러니까 빨리 풀면 뭐 할 시간이 생기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내가 깊이 다시 고민해볼 투자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이런 쉬운 문제에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거기에서 집중.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쫓겨서 보지도 못할 걸 나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춰낼 수 있잖아. 그러면서 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버릴 문제들은 빨리 처리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 그리고 그렇게 뭐 깊이 투자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빨리 풀어버리면 뭐 할 수 있어? 검산할 수 있잖아. 검산하면서 뭘 줄이는 거야? 오답률. 오답률, 실수를 줄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처럼 문제가 쉬워서 얘는 100점 맞았는데 난 실수해서 한 개 틀려가지고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무조건 좋지. 근데 그 빨리 푼다는 게 이런 어떤 수학적 사고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좋은 방법을 통해서 빨리 풀어야지 막 뭐 빨리 푸는 암산 막 하다 보고 실수 막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자 1147문자 오른쪽에 나같이 두 직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했어요. 여태까지 이제 그 전에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걸리는 게 x축이나 y축에 걸려서 x절편, y절편으로 밑변이나 높이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런 생뚱맞은 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 둘의 교점, 얘네 둘의 해가 이 교점이 되는구나. 이 좌표를 그냥 보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두 식을 통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 지점을 찾아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높이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x절편을 통해서 밑변, 교점을 통해서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점은 얘네들 연리. 그러면 x-y 플러스 2는 0이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얘네 둘을 연리. 더하자. 2x가 되고 지워지고 마이너스 4가 0. 그러니까 x가 2. y는 x가 2니까 y가 4. 여기 2 넣으면 4니까. 그러면 여기가 2,4 나오는 거야. 높이가 4라는 걸 알아낸 거지 이제.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만 찾으면 돼. 그럼 밑변의 길이는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자, 뭐야 여기가? 이 직선의 x절편. 그러니까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6이야 6, 맞지? 그다음에 얘의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길이가 8.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16. 16.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딱 보고 하나만 구해봐도 여기는 사실 보면은 기울기가 어때 얘가 부호만 반대고 기울기가 얘는 y는 x 플러스 2고 맞지?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부호만 다르고 그러니까 방향만 다르고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 폭이랑 이 폭이 서로 같겠지. 그래서 여기가 4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4 안 구해봐도 2배 해서 8 찾을 수도 있어. 설마 그걸 응용한 문제도 있어? 아 당연히 있지.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아이고. 그래서 항상 그래프에서는 어떤 대칭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돼. 어떤 길이랑 어떤 길이 같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겠지. 저 기울기 이등병선 그냥 무조건 킬러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 문제가 단순히 어렵게 만드는 거랑 또 뭐 의미 있게 어렵게 나오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문제 보자. 몇 번이야? 1152번.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 상황을 너희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A 제품을 판매한 지 2개월 후부터 B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B 제품을 판매한 지 X 개월 후에 제품의 총 판매량을 Y라고 할 때 X와 Y의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지금 뭐야? A 제품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000이다 라고 했어. 그럼 제품 A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잖아, 요거. 맞지? 그러면 얘에 뭘 봐야 돼? 자,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일단 Y 절편이 1000이니까 요거는 맞는 소리지. 그럼 뭘 봐야 돼?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 그럼 얘의 기울기는 이 점과 이 점을 보면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네. x가 얼마 증가할 때? 6. 6 증가할 때 지금 얘는 얼마 증가한 거야? 3,000. 3000 증가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6분의 3000이라고. 네. 기울기가. 그러면 500. 500. 그러니까 얘는 500x였어야 돼. 500x. 맞지?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이거는 뭐야? 여기 간격이 우리가 보라고 1000, 2000을 막 1000만큼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이 문제에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를 시켜놓다 보니까 얘가 기울기가 1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500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틀렸다. 제품 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0일 때 0,0을 지나니까 지금 y 절편이 없는 건 맞아. 네. 맞지? 근데 자 x 증가할 때 y 증가 이 점을 보면 x가 6 증가할 때 y가 6,000. 6,000이 증가했으니까 1000이겠지 1000x가 되겠대. 그럼 얘는 아니야. 자 교점의 좌표는 2,3000이다 라고 했어. 여기 그러면 y분의 500. 500x 플러스 1000이랑
Y는 y는 1000x잖아. 예. 얘네 둘을 연립해서 보면 되겠지. 빼봐도 되고, 여길 대입해봐도 되고. y 똑같으니까 y 대신에 대입법 하나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1000x는 500x 플러스 1000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500x가 1000이 돼야 되니까 x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2면 y가 2000이잖아. 그럼 y는 2000이야. 그러니까 교점은 2, 2000. 2000이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2,300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아닌 거야. 자, 2개월 후에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같아진다. 뭔 소리야? 자, 개월 수고 판매량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몇 개월 후라고 했어? 2개월. 여기가 지금 교점이 2,2000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 제품 B를 판매한 지 X개월 후에 제품의 총 판매량을 Y개라고 할 때 지금 얘네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2개월 후에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같아진다. 맞아? 맞겠지. 왜냐면 판매량이 딱 겹치는 시점이 이 교점밖에 없잖아. 교점에 X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2개월 후에 2000개를 팔았을 때 A 제품도 2000개 팔았고 Y 제품도 B 제품도 2000개 판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근데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같아질 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야? 3000이야? 아니요. 얼마야? 2000. 2000이어야지. 같을 때가 2000이잖아. 그러니까 2000이었어. 그래서 답이 4번이. 오케이? 당초에 3번, 5번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나요. 모르는 거 하나 했는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가 이제 라이트센을 완료. 다 했나? 뒤에 없지? 오케이. 다 했고 숙제로 거기 끝까지 프리뷰까지 모두 해오면 됩니다. 미안하다. 하나가 버렸어. 누나 유니언 듣고 있지? 끝까지 숙제하면 된다. 끝까지 다음 주 화요일 나올 때 라이트 셋 2학년 1학기는 다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래서 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센 1학년 2학기 거 가지고 와야 돼. 환희도 센 1학년 2학기 거 가지고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2학년 1학기 거센 조금 텀을 두고 지금 1학년 2학기 부분이 너희가 너무 좀 지금 많이 못해서 이거 나가는 바람에 조금 땡기고 이제 또 2학년 1학기 거 기껏 선행해서 배웠는데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센 B 유형들로 조금 이제 복습하면서 안 까먹게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뭘 할 거냐면 한이랑 진실해라. 자, 환희가 대략적으로 2학 1학기 부분을 좀 공부를 나가는 건 어디까지 나갔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함수 전에 끝났고. 함수 전에 끝났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2학 1학기 과정이 그러니까 유리수소수 부분 있었고 다항식 계산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여기 부분들은 괜찮아? 했던 거 같아?
아니 1차 부등식이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럼 부등식, 방정식, 함수 부분인데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조금 짚고 나중에 복습할 때 또 확인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내용 정리하면서 가긴 할 건데 한번 볼까? 아니면 함수만 조금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 한번 쫙 볼까? 함수만 한번 쫙 봐볼까? 부등식은 주관부여서 공식은 뭐 그게 1차 공식이라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함수 부분은 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함수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함수 자체를 뭔지 몰라. 함수가 뭐냐 물어보면 함수라는 건 뭐야? 함수라는 건? 함수가 뭔 줄 알아야지. 함수라는 건 자판기 같은 거야, 자판기. 네. x를 누르면 그랬다 y가 나와. 그렇지. 여기에 하나 x를 넣으면 디디디디 어떤 연산 과정을 통해서 y가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x를 넣으면 무조건 y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고장 난 거잖아. 안 나오면 그건 자판기가 자판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계죠. 그러니까 무조건 x를 넣어 투입하면 y가 무조건 나와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투입, 산출.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넣으면 x를 넣으면 무조건 y가 나와야 돼. 그 대신 또 자판기가 x 내가 여기에 콜라가 1,000원이 있었어. 그 1,000원을 넣었어. 콜라를 눌렀어. 그러면 콜라가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올바른 자판기야. 콜라 하나를 눌렀는데 콜라가 3개 나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데 x를 한 개 투입하면 y가 몇 개? 한 개가 나오는 요 대응 관계를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함수.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변수 xy라고 해.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누를 수 있잖아, 자판기에서. 변화하는 이 x, 변화하는 y가 있는데 변화하는 x 중에 하나의 숫자를 이 함수식에 넣으면 결과가 변화하는 값으로 나오겠지, 당연히. 다른 걸 넣으면 다르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값이 몇 개가 나온다? 오직 한 개가 나오는 하나의 양에 하나가 정해지는 이 관계, 이 대응 관계를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 펑션이 함수예요? 펑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유나이한테 해줬는데 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이제 통합과정이라 가지고 문과 이과가 막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이제 문과 이과가 무조건 딱 달려 있었거든. 막 과도 쓸 수 없는 거 막 쓸 수 있는 과 확실히 구분되고 막 그랬었는데 문과 학생이랑 이과 학생한테 펑션이 뭐냐 물어보면 문과 학생한테 펑션이 뭐냐 뜻이 이러면 기능 이렇게 펑션 기능인 줄 알았는데 기능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과한테 펑션이 뭐냐 뜻이 이러면 얘는 무조건 함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펑션이 함수 뜻이 하나가 함수가 있어. 그래서 자 x를 넣으면 어떤 함수 과정을 통해서 y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로 만든 게 함수 펑션의 첫자 f를 따서 x를 f란 함수 속에 넣으면 뭐가 나온다? y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어 시간에 F 나오면 꺼리게 막상 그냥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저렇게 y는 fx. 그러니까 fx는 뭐야? y야 y. 그래서 어떤 식은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식은 fx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말하는 애가 있어. 선생님 여기 y가 없어요. 함수 아닌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 이해해? Y는 fx. 그럴 수 있어. 하지만 fx가 뭐라고? y잖아 y. 얘는 x가 이 함수를 거친 결과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y인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서로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 하지만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x가 변화하는 값이니까 x에다가 여러 가지 숫자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f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f에다가 2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들이 하나가 나오겠지. 1 넣으면 5, 2 넣으면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 숫자들을 보고 우리는 이 x값에 함수를 넣은 결과값이라고 해서 함수 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함수값을 찾으라는 건 그 숫자를 이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이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함수는 결국은 이제 그러면 x를 넣으면 y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하나씩. 그래서 모든 함수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순서쌍을 찾을 수 있어. 순서쌍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로 나타냈어. 좌표 평면에 이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 함수에 대한 뭐야? 그래프인 거야, 그래프. 근데 x가 변화하는 양이니까 한 점만 있진 않을 거잖아. 여러 개의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스무스하게 연결해 주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왜냐면 x를 넣으면 y가 나오니까 x, y 순서쌍이 나오고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준 게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 모양에 따른 그래프가 연결돼서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은 또 함수식 따로 그래프 따로 막 이렇게 하느라고 함수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함수식을 그대로 좌표평면에 우리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나타낸 게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함수를 배우면 그 함수에 딸린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까 말했듯이 함수와 뭐 방정식과의 관계, 함수와 함수식과의 관계들을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계속 말하지만 y는 fx 이게 함수인데 fx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 ax 플러스 b라는 1차 식이 와서 y는 fx,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되는 게 1차 함수라는 거예요. 1차 함수. 당연히 얘를 fx는 ax 플러스 b라고 써도 된다는 거지. 근데 1차 함수다 보니까 너희가 아는 1차 함수는 뭐? y는 ax 같은 정비례 그래프랑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AX라는 게 정밀의 붙은데 이게 1차식이니까 여기 상수항이 붙어 있어. 여기 플러스 B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중으로
B만큼을 무슨 점을 B만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끌어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 전체가 B만큼 끌어올려지겠지. 얘가 양수라면. 네. 음수라면 땅에 치고 아래로 끌어내려지겠지. 그래서 연결하면 그래프 자체가 B만큼 끌어내려오겠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AX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직선 그래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Y축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상수항인 B 부분은 뭘 나타내는 거다? 이 앞에 있는 이 정비례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얼마만큼 왔다 갔다 했냐, 평행이동을 했냐 하는 평행이동 수치를 알려주는 게 이 상수항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B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Y축이랑 만나는 점이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값인 이 B가 결국은 무슨 값이라는 거야? Y 절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이 B라는 건 Y축 평행이동된 수치. 그래서 Y 절편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 절편. 근데 Y 절편들을 구하고 나니까 그러면 X 절편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면 얘가 Y축을 만나는 점이 Y 절편. Y 절편이라는 건 X가 0일 때 Y 값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자, 반대로 이제 X 절편이라는 건 뭐야? 얘가 원래는 X 절편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왜냐면 항상 보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0,0. 근데 얘를 이제 위로 띄우던가 아래로 내려버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항상 원점이었던 그래프가 원점이 아니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데서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신경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X 절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X 절편이라는 건 결국 Y가 0일 때 X 값이 X 절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 절편하고 Y 절편을 알면 우리는 자, 직선이라는 게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될까? 유일한 직선이 결정되려면 한 점만 있으면은 직선이 몇 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유일한 한 직선이 그려지려면 이 점 말고 하나의 점만 더 알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점을 두 개만 찾으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직선을 그릴 때 X절편과 Y절편을 찾으면 연결하면 직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어. 근데 꼭 X절편, Y절편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 0 넣으면 1. Y절편은 찾기 쉬워 항상. 왜냐면 얘가 그대로 Y절편이잖아. 그 다음에 X절편 찾으려면 사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분수가 나온다고. 근데 그냥 1 넣으면 3이잖아. 이 정도 찾아서 연결해도 직선 나와. 근데 문제에서 이 넓이를 구하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X절편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곧잘 나오니까 결국은 구할 거면 구해서 써먹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래프를 그릴 때
x 절편, y 절편 이렇게 두 점을 찾아서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두 점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가서 기울기 부분. 함수 ax 플러스 b 꼴에서 a가 이제 얘 뒤에 있는 이 상수함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됩니다. 결국 y 절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린 이제 이 a x의 개수인 이 상수값만 알면 이 1차 함수를 모조리 파악한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 값이 뭐냐? 그러니까 이 a 값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얘는 뭐야? 정비례 그래프잖아. 정비례 그래프에서 이 a라는 건 뭐였어? 1 넣으면 만약에 y는 ex라고 하면 1 넣으면 2가 돼야 되고 2 넣으면 4가 돼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얼만큼 기울어졌는지를 결정해주는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4x가 됐어. 그러면 1 넣으면 4가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고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거는 만약에 a가 음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이렇게 점점 절대값 크기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가파른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뭘 나타낸다?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를 이제 써먹을 건데 항상 이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예요 말하기는 수학적으로 좀 간지가 안 나잖아, 그치? 모양이 좀 빠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기울어진 정도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x1, 여기를 대응된 y1, 여기를 x2, 여기를 y2 이 점을 생각하면 기울어진 정도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x가 이만큼 갔을 때 y가 이만큼 가야 얘네가 연결되면서 기울어진 정도가 나오는 거죠. 경사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울어진 정도의 기울기라는 건 x가 증가하는 이 양, x의 증가량 분의 y가 이만큼 증가하는 이 y의 증가량, 이게 이 가파라진 이 경사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증가량의 y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표현하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a 값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매번 보면 아까 뭐 x가 증가하는 게 폭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증가량.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증가량이라는 게 결국은 이 x1과 x2 이 두 점 사이에 x값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점에서 이 점을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x 증가량이라는 건 결국 x2에서 x1을 빼주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y 값도 이 길이가 결국은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2에서 y1을 빼준 게 y 증가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을 알 때 우리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x2 x1 분의 y2 y1이라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주의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럼 그게 어? 자, 기울기가 A입니다. 이게 A인 거지. 자, 만약에 뭐 어떤 직선이 2,-1과 뭐 1,3을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에다가 이제 좌표평면에 이 두 점 찍은 다음에 x가 얼마큼 증가했구나, y가 얼마큼 증가했구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를 보고 뭐 하면 된다고? 기울기 A는 x끼리 빼고 1 빼기 2, y끼리 빼고 3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4.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 봐봐, 이 두 점이 지금 명확하게 뭐 얘가 오른쪽에 있다, 얘가 오른쪽에 있다 이런 거 알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맞지? 문자가 있어도 뭐 A, B라든가 이러면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니까 그때 애들이 혼동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야 되나? 얘에서 얘를 빼나? 혼동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얘에서 얘를 뺐어 지금. 그래서 얘를 뺐단 말이야.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얘에서 얘를 빼보자. 2 빼기 1,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 빼기 3,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어때? 똑같지. 왜냐면 순서가 바뀌면 위에 부호가 서로 뒤바뀌는 거지 그 크기의 차이는 똑같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점을 보고 기울기 구할 때 뺄 때 여기서 여기를 빼냐 여기서 여기를 빼냐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편한 대로 빼면 돼. 얘를 x2로 보고 여기서 얘를 빼고 여기서 얘를 빼고. 근데 주의해야 할 건 뭐다? x를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x를 b에서 a로 빼기로 마음 먹었다면 y도 b에서 a로 빼야 되는 거야. 어떤 두 점이 있는데 x는 여기에서 여기를 뺐는데 y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부호가 반대로 뒤바뀌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1에서 2를 빼기로 마음먹었으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 거고, 2에서 1을 빼기로 했으면 마이너스 1에서 3도 y도 똑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어디서 어디를 빼든 상관이 없어. A에서 B 빼도 되고 B에서 A 빼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2에서 1 뺐는데 얘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기울기에 대한 어떤 전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가 기울기와 y 절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에 따라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이거 계속 했던 거라서 한해도 이거는 다 잘 알 거야. 어차피 또 이게 정비례 그래프랑 다 연결되는 거여가지고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에서 이 a가 이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a가 양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a가 음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게 돼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건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따라서 증가할 때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 감소함수라는 건 x가 이렇게 x는 증가했는데 y는 반대로 감소할 때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가냐
증가 감소가 A의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양수면 당연히 Y 절편이 양수니까 X축 위에서 만나게 되고, 맞지? 만약에 B가 음수면 X축 아래에서 만나게 돼서 그래프를 대충 A, B 부분만 알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로 지나가는지를 대략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근데 기함수나 우함수까지 같이 좀 이렇게 살아남수들은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 얘는 이 전체에서 증가, 전체에서 감소인 그래프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네. 그러면 얘 가운데 점을 딱 기준으로 여기 부분은 x가 증가하는데 y 값은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x가 a인 적이라고 해봐.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고, 자 반대로 여기는 x가 커지면 y도 똑같이 커지잖아.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라고 구획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부분들은 증가 감소가 그래프 내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더 복잡한 함수들은 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증가 감소를 따로 따져줘야 돼요. 그럼 발산문제들은 발산이라는 건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뒤로는 증감이 바뀌지 않겠지. 양의 방향으로 발산하면 증가로 끝나는 거고, 뭐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발산이면 감소로 끝나는 거지. 그래프가 x축 대칭 유사한 그래프는 없겠죠. X축 대칭인 걸 왜 안 하냐면, 아까 봐봐. 그거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 X축 대칭이잖아. 네. 이거 함수일까 안 할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봐봐. y를 넣었을 때 지금 아닌가. X 하나를 넣으면 원래 Y가 하나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X 하나를 넣었는데 Y가 두 개가 대응되잖아.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X축 대칭인 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함수 기함수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아까 이런 거까지 설명하기 싫어서 대충 이제 넘어갔는데, 왜 우함수 기함수가 y축 대칭, x축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냐라고 하면 x축 대칭은 함수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함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 복선의 방정식으로 그런 근데 아예 이런 거는 y가 두 개가 나와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윗부분만 본다든가 아니면 아예 아랫부분만 본다든가 이러면 이제 함수가 되잖아 또. 수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군요. 그래서 못 푸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두 직선의 이제 평행일치는 아까 설명했었고, 자 요거만 하나 보고 끝내자 우리 오늘. 지난번 유나윤이한테 설명했는데 유나윤이는 외우기 싫대. 그래서 외워야 하는 거군요. 아니 뭐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닌데, 자 아까 그래프를 찾을 때 우리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기울기와 y 절편을 둘 다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기울기를 알고
기울기가 만약에 뭐 3이고 얘가 1,1을 지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y는 3x가 확실한 거잖아. 맞지? 거기에 y 절편을 모르니까 얘를 b라고 둬. 네.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데이트 1,2 대입해서 3이 2가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자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화할 수가 있어. 공식화할 수 있어. 자 기울기를 a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면은 자 기울기가 a니까 y는 ax가 되잖아. 네. 근데 얘가 b를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b를 찾으면 되나? b는 어떻게 찾는다? 얘를 대입해 줘야 된다. 대입해 줬잖아. 그러면 y1은 ax1 플러스 b란 말이야. 네. 그럼 b는 얘 넘어가면 되니까 y1 빼기 ax1. 자, 얘를 이 b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러면 y는 ax 플러스 y1 마이너스 ax1 이렇게 맞지? 근데 모양이 안 좋잖아. y1을 이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ax에 마이너스 ax1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옆에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y 마이너스 y1은 a에 a 다 있으니까 a가 분배되기 전으로 생각하면 모아주면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a고 x1, y1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 그대로 풀어볼까? a 자리에 3 넣어. 3 x y 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y1 자리에 2 넣으면 2 얘 정리하면 얘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 원리에 값에서 기울기하고 얘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걸 공식화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왜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봐봐. x1, y1이라는 한 점, x2, y2라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구할까? 얘 가지고 우리 아까 기울기 구할 수 있었지. 네. 기울기 A가 뭐야?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어서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예. 그럼 기울기를 두 점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아니까 이렇게 식을 잡고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b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걸 달리 생각해 보면 이 a 자리에 얘를 어떻게 주면 넣어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 x2 x1분의 y2 y1에 x x1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너희가 중2의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얘 기울기 구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맞아.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직선의 방정식을 무수히 수도 없이 구해야 되거든. 그때마다 B 잡고 넣어가지고 B 구하고 이런 걸 하기가 오히려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때려 넣으면 나오는 결과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게 되거든. 그래서 뭐 이왕 이해가 된다면 지금부터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건 한 점과 기울기가 a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 얘까지는 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어차피 얘로 하는 게 얘가 더 뭔가 더 리즈너블하고 뭔가 더 이해가 더 빠삭되는데 두 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걸 구할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마도 맞을 거야. 그래서 누가 이걸 귀찮아서 안 외우겠다고 했다고요?